더 화제를 끈 게 이제 그때 열병식에서 등장한 신무기 체계들, 미국 이제 위협하는 이제 신무기 체계 중에 하나인데, 근데 나오지는 않고 미사일 위주로 가시용이 좀 더 많지 않았나. 중국이 발표하는 건 반을 깎고 보면 되겠군요. 근처에 올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해서 이제 대만을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 우리 저 안승범 대표께서 처음 공개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펜스 타임스의 안승범 대표를 모시고 중국 전승절에 등장한 신무기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그 전승절엔 그 북중로 정상이 66년 만에 모여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것보다도 더 화제를 끈 게 이제 그때 열병식에서 등장한 신무기 체계들, 그것들이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우리 안 대표님이 보시기에 관심을 끈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뭐 저는 이제 입장이 밀리터리 측면에서 좀 뭐 신무기 나오는 게 특히 그 HEC 미국 이제 위협하는 이제 신무기 체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대를 했다는 거고, 근데 나오지는 않고 미사일 위주로. 근데 이 미사일 위주로 나왔던 게 기존의 뭐 대륙간 탄도타이나 뭐 극초음속 미사일 종류 시리즈들이 나왔는데, 개량형 버전들 사실상 발전시킨.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뭐 좀 기대했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중점 같은 북중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좀 가라앉았어요, 이슈가. 그래서 현재 9월 뭐 중순에 와서는 그건 뭐 이미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제가 보기에는 그 AI 기반의 그 스텔스 무인 전투기, 그 페이용 97이라고 하나요? 그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완성시킨 나라가 미국도 아직 멀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전장터에서 사용할 수 가능한 시기는 2030년대 초반. 빨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다른 게 미국 못지않게 개발하고 있다는 과시용이 좀 더 많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탄도탄,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말씀하신 무인 체계들, 무인 수상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 기반이 아닌 무인 쪽이기 때문에 흥미를 좀 뭐 잃었다 할 거예요. 무기 체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요에 있어서.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이번 거는 대단치 않게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이제 열병식에서 나온 신무기 중에서 이제 ICBM 둥펑 61, 그다음에 다탄두 ICBM 둥펑 5C, 5C라고 해야 될까요? 5C라고 해야 될까요? 5C나 5C나 같은. 그다음에 SLBM 그 쥐랑 3. 요 세 개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 핵의 그 삼축 체계로 이렇게 불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랑 3, 그러니까 이제 해상 그 수중 발사 SLBM이 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동안에 이 중국의 그 핵 전력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좀 수량이나 질적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극복해서 2030년대는 러시아, 미국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가겠다. 그걸 이번에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는 그 SLBM G랑 3가 상당히 전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군요. 네, 말씀대로 이제 SSBN 그 핵 추진 잠수함에 이제 핵탄도 미사일 발사하는 건데, SSN의 N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 연안 함대들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우리 그 서해 내려가서 뭐 중국에서 대만 사이, 거기서 그냥 미국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미국을 이제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뭐 수중 전력이지만은 거의 뭐 핵 전력이 상당한 발전을 지금 이룬 거 아닌가. 그래서 요거에 조금 의미가 있고 위협이 되겠다. 기존에 뭐 극초음속 미사일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기존에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좀 더 정밀도라든지 위협을 더 과시했다고 할까요? 아직 검증되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이제 뭐 실전 매치를 이제 해서 뭐 검증된 거는 러시아 쪽의 러우 전쟁에서 공중 발사식은 이제 뭐 좀 하나 둘씩 이게 입증이 되는데, 중국제 무기는 뭐 아직 뭐 실전한 게 아니니까 아직 그냥 과시하는 용도가 더 셌다. 근데 이러한 미사일 기반들은 한 5년 전부터 거의 이제 공개가 됐는데, 요거의 개량형들이라는 거죠. 파생형들. 그래서 이번 사열 군사 퍼레이드가 그렇게 충격을 뭐 줬다고 하기보다는 좀 그냥 과시, 북중러에 더 의미를 두는, 다 같이 모인.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뭐 표현에 따라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H-20 그 스텔스 폭격기가 이제 곧 배치되고 뭐 한다고 진짜 계속 뉴스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80주년 전승절
나오겠구나 이제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왔다. 아, 그게 또 안 나왔군요. 예.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전 서방 측 입장이니까 다행이다. 개발이 지지부진하구나. 근데 언젠가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인데 또 그들 중국 입장에서는 아 이게 좀 뭔가 보여줬으면 자기들이 자부심을 더 가졌을 텐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에 빠졌다는 거. H-20 전략 핵폭격기. 그러니까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미국의 폭격기. B2를 좀 모방해서 네네. 개발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투기들은 뭐 기존에 보여줬던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 뭐 한중일 국민성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우리 한국은 이제 100이라고 보면은 일본은 좀 전략무기나 이런 게 있으면 감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70을 갖고 있다, 80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은 보면은 120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100을 갖고 있어도. 근데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H-20을 내놓지 못한 거 보니까 네. 개발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군요. 아무래도 뭐 지금 J-35 전투기도 얘기를 하는데 그 J-35는 원래 이름은 J-31이었는데 네. 이름을 바꿨죠. 아, 그게 이제 수출용으로 나간다면 F-35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효과를 좀 헷갈려요. 이제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씀드린 이유가 J-35의 전신이 J-31이 처음 이제 알려진 게 2012년도. 네.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뭐 되죠. 네. 근데 아직도 그게 실용화되지도 않고 이제 기껏해야 뭐 함재 전투기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네. 자기들이 생각과 의지를 밝혔는데 그럼 뭐 최신 뭐 뉴스는 뭐 내부 무장청에 뭐 미사일을 6발 달 수 있다. 근데 네.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예.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선전용으로 내세우는 거.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또 개발 과정에 있어서 뭐 중국의 국방부가 돈을 좀 투자하는 걸 좀 적게 한다든지. 예. 그게 또 일종의 그 회사별로 중국의 항공기 제조사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완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언론에는 이제 내세웠죠. 그거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주하이 에어쇼 때 그러한 항공기 J-35 같은 게 계속 시제기는 있으니까 예. 비행시키는 건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보여줬죠. 그다음에 또 한 마디 더 나온 게 J-20의 복자형. 네. 근데 이 서방 측의 테스트 전투기 F-22나 35가 복제형은 또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뭐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뭐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과시하는데 그게 뭐 복제형의 의미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상했던 그 항공 세력이 그냥 뭐 좀 예. 그냥 보통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이제 미사일 체계라고 하지만 다 개량형 발전력이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수중 발사 JL3. 네네. 이거는 자기들 연안에서 미국을 향해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예, 미국으로 볼 때 상당히 그 부분이 위협적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G랑 JL3 SLBM을 중국의 차기 전략 원잠, 네. 그 차기 096형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실게 되면 좀 미국으로서는 좀 대응책을 좀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제 전방 전개하고 있던 주일 미군의 그 대잠 초계 전력이 또 네. 보강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동맹국이라 하는 일본 네.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전력이 지금 전에 이제 기사 좀 쓰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 P1 일본 초계기가 문제가 많다고. 네, 그렇죠. 문제가 실제 예.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지금 또 P3 세력이 줄어들고 있고 27대. 맞습니다. 이렇게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제 포세이돈을 사게 되는 더 사게 되는 상황으로. 예. 지금 뭐 그 미일간 우리도 그렇지만 무기 사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리스트에 생각지 않은 포세이돈이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러면 P3는 빨리 버리고 P8, P1 체계로 가겠죠. 앞으로. 예. 그래서 그런 보강을 해서 중국의 이제 새로운 그 SSBN을 뭐 항상 감시 추적을 해라. 네. 과제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동맹국으로서. 예. 그리고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도 함께 그 P8을 더 사야 되는. 네네. 물론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게 그런 수중 감시를 또 무인기로 하자. 네. 뭐 미국의 특정 회사 거를 뭐 해서 사서 뭐 해야 된다고 오늘도 얘기가 있어. 오늘도. 얘기하는 또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뭐 세미나가 있었는데 네. 오늘 우리 뭐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그 얘기가 오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죽은 얘기도 아니에요. 무인 전력으로 하는 것도. 아직까지 살아있군요. 네. 예. 그럼 반면에 우리 글로벌 호크라고 공군에서 갖고 있는 거, 네. 이거에 또 해군 버전이 있어요. 그런 수중 감시할 수 있는 수상이나 네네. 호주군을 갖고 있는데, 일본도 도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또 사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관련자나 관계자들 그 해당되는 이제 그 글로벌 호크가 3 훈련 비행단에 있는데 그 관계자분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운영 유지비가 엄청나게 비싸대요. 글로벌 호크가 배보다 배꼽이 크대요. 예. 그러면 해상 버전이든 공군 버전이든 네. 추가로 뭐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유지가 힘들어서 네. 그러면 다른 체계, 다른 무인 체계를 또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잉사의 포세이돈을 더 그러니까 당장 쓰기엔 P8 포세이돈이 낫군요. 일단 기반을 이제 닦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그런 감시 추적, 격파 그런 예. 능력을 동맹국한테도 이제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 전방 국가들이 먼저 사고, 네. 자기들은 이제 포세이돈 전력을 일본 미사와 기지에 더 증강 배치, 괌이나 네네. 예. 오키나와 쪽에 더 증강 배치하면서 동시에 같은 그 항공기로 예. 감시 추적하자. 네네.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겠군요. 아마 한국하고 일본에. 10월 중순이면 윤곽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지금 9월인데.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저 홍치 HQ-29라는 그 요격 미사일 6종류가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성능은 뭐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들이 이제 부족했던 게 러시아제 기반의 S300이나 400까지 어떤 일반적인 그 전투기 격추형 스텔스 전투기 포함해서요. 네. 그런 기반은 이제 양산에서 배치했는데 네. 지금 과제가 주어지는 게 이제 아주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그렇죠. 뭐 특히 이제 드론 문제, 모든 종류의 항공 위협 세력들을 다 동시에 경멸할 수 있는 자기들이 어떤 단계별의 무장 체계, 지대공 무장 체계를 완비를 해야 된다 보니까 네. 지금 이번에 다 공개를 한 거죠. 예, 일단 공개를 하고 본 거죠. 네, 예. 자기들도 이제 뭐 미국이나 서유럽에 비교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있고 조만간 이제 실전 매치를 다 끝낼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전에 S300과 400 기반이었으면 더 그걸 확대해서 다종다양한 미사일 체계, 그렇죠. 항공망을 이제 만들 것이다는 걸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이제 나누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레이저로 뭐 이렇게 지진다는 개념이 있는데, 네네. 뭐 이름도 외우기 어려요. 뭐 LY 뭐 원인가 뭐 전 외우기도 어려운데 예, 이게 최근에 실증 테스트에서 좀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이렇게 욕심은 많고 미국의 어떤 그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은 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실전 배치가 역시 모든 무기체, 신무기 체계가 2030년대 진입해야만 뭐 미국이든지 북한, 러시아, 중국 다 이렇게 정착시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네네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레이저 무기도 개발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실용 배치가 28년 이후에 그래서 뭐 그렇게 앞으로는 뒤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 YJ 17, 19, 20이 등장했는데 네. 요거 YJ 잉지라고 읽는 거 아시죠? 어려워요. 잉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중국말 어려요 저는. 예. 이거 저 성능은 좀 어떻습니까? YJ-17은 일단 그 극초음속 활공체 HGV. 네네. 그래서 탄두를 탑재한 대함 에어로볼리스틱 미사일로 알려지고 있고 네네. 대기권 내에서 기동이 이제 아주 가능해서 요격이 어렵다. 방공망을 돌파한다는 거죠, 서방 측에. 예, 좀 위협적이군요. 예. 두 번째 또 이제 이름이 나오는 게 YJ-19. 19죠. 이건 이제 스크램제트 방식이고 엔진 방식이고 네네. 극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네. 이거 마 10이라고 그래요. 10 이상. 10 이상이니까 이거는 기존에- 요격이 사실상 어려운 거죠. 기존에 이제 뭐 이지스 체계라든지 이지스 함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KDX2라든지 기존에 이제 방공 그 함정들 방공을 이제 시행할 수 있는 함정들이 단거리 뭐 미사일이 있어요. 레임 미사일이든지 네네. 뭐 피엘령스, 골키퍼 이런 CIWS 근접 방어 무기로는 이제 막기 어렵다. 그걸 목표로 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쏘아서 격침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목적이 기존의 함정에 탑재된 다단계별 그 방공 무기 체계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격침을 시키거나 전체 함대를 다 분사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YJ-20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초음속 대함 에어로폴리스틱 미사일이라고 불러요. 네네. 이름도 좀 그렇게 새로운 용어. 이거는 이제 탄도 비행 이후에 그 진입할 때 재진입 특징. MIRV라고 하는 기능이 있군요. 재진입. 재진입 이제 해서 또 방공망을 돌파하는 거죠. 뭐 사드 체계라든지 패트리어트 체계를 다 돌파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도 현재 그 팩3 미사일 우리도 도입하고 있지만 팩3도 두 종류가 있어요. 뭐 군용과 신형이 있는데 그 사거리에 따라서 고도와. 근데 또 다시 지금 세 번째 개발을 이제 개량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속 게임에 서로 이쪽에서 또 개량을 내놓으면 이쪽도 개량을 내놓고. 예,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뭐 계속 신형 무기가 나오는 거죠. 무기체계 이제 발전이 고도화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는 우리가 또 해외에서 이렇게 직구매하는 뭐 패트리어트 시리즈 같은 경우 또 그거에 맞춰 사야 되지 않나. 또 국내 개발도 그런 준하는 개량형을 또 동시에 만들어야 돼서.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제하고 우리 국산하고 혼합해서 혼용해야 되는. 그렇죠. 우리 또 천공 시리즈도 있는데. 3. 천공 3를 우리가 3까지 그런 역할이고 예.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그 패트리어트 팩3의 또 개량형 그것도 이제 출시되면은 또 우리가 뭐 일부 또 사야 되는 발사기 자체는 다 구비를 하고 있고 지휘 통제 체계는 있기 때문에 탄 자체를 또 뭐 지금의 그 한미 관계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또 그것도 리스트에 올려야 될 가능성이 있고 계속 시속 게임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이 이게 군사력을 증강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이게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일반적인 단어로 군비 경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냉전 시절 때.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냉전 시대로 좀 회귀하고 있어요. 신냉전 시대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최근 수년 사이에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그 스텔스 전투기가 이번에 이제 하늘을 날았어요. 그 J-20S. 그 S는 왜 붙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복자형 공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복자형 2인승. 복자를 S라고 붙입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개량력이라는 의미인데 네네. 두 사람이 이제 탑승한다. 네네. 서방 측의 F-35나 F-22는 복자형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게 훈련용으로서 더 효율적이 높다. 실제 탑승을 해서 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줄 때 미국은 그 업적으로 복자형이 있어. 설계 능력이 이렇게 좋아. 이제 그걸 과시하는. J-35A도 마찬가지입니까? J-35는 이제 함재 전투기 목적으로 개발을 계속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완성은 안 됐군요. 근데 뭐 나오는 얘기가 네네. 그거 내세우는 게
현대비행에 뭐 같이 비행했다 오는데 뭐 미사일 내부 무장창에 네. 미사일을 6개를 탑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탑재량이 뭐 미국제보다는 더 월등하다. 뭐 이렇게 과시하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이 대목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서방 측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인 검증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권 무기 체계들은 이게 뭐 러시아를 빼놓고는 사실은 그 나타나는 재원 스펙을 우리가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에 따라서 뭐 입수해서 보는 자료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의 KF-11 전투기가 네. 지금 이제 양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를 거꾸로 이제 중국에서 그런 그 행태를 보니까 우리도 감춰야 되겠다 해서 현재는 KF-11의 그 양산을 앞둔 재원 네. 성능의 공개를 이제 안 해요. 감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초기에 그 처음 출시됐을 때 네. 시제기 1호기 나왔을 때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몇 년 전에 그때는 이제 자랑스럽게 카탈로그에 다 썼는데 썼어요. 그래서 그 당시 거를 지금 뒤져서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우리도 다 감추고 있다. 예. 다 빵빵 처리. 오히려 빈스레가 요란하다고 그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말로 떠들지 않습니까? 딱 그거 같아 이 무기 체계도. 예. 그 이참에 그 중국 J-35하고요, KF-21 요거하고 그다음에 또 그 F-22 랩터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좀 어떻습니까? 성능 비교. 항공기 자체의 기동 성능과 이렇게 근접전에서 뭐 부닥쳐서 이제 스텔스 거리를 이제 이제 좁혀줘서 네네. 그럴 경우에는 뭐 F-22가 뭐 월등하다고 이제 아직은 평가를 하고 있고. 네네. 예. 근데 이제 F-22는 그 내부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 그 미션 컴퓨터 연관된 네. 이런 것들이 처리하는 속도라든지 어떤 확장 범위가 레이더 연동돼서 네. 이게 워낙 뭐 90년대 개발이 완료돼서 2000년대 초반에 실전 부대가 배치됐기 때문에 네. 구닥다리가 됐다. 벌써 25년 전 하하.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돈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더 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컴퓨터 시스템, 노트북이나 네. 데스크탑 보면은 뭐가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상당히 뭐 시간도 걸리고 복잡한 경우도 있고 뭐 그 데이터도 잃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아주 복잡한 거예요. F-12 랩터를 내부 시스템, 미션 컴퓨터 중심으로 뭐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단점이고. 근데 항공기 플랫폼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아직 이게 최강이고 이게 뭐 공주전하면은 격추될 확률이 적다. 그렇죠.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는. 데이터도 나와 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F-35는 이제 나중에 개발된 거라서 그 소프트웨어, 미션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F-22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아직 이것도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됐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블록 4라는 이제 종류인데 네. F-35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향후에 뭐 2027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가동을 할 것이다 해서 예. 뭐 전망은 이렇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또 단발 엔진이다 보니까 만약에 스텔스 그 거리에서 좁혀져서 네네. 근접전하면 이게 장담을 좀 할 수 없다. 우리가 추가로 도입하는 그 F-35 그는 버전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블록 4에 기준하고 있죠. 아 그게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까? 예, 블록 4의 이제 기준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에 39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또 개량을 해놓으면 돈이 또 들어가겠죠. 들어가야 되고 네. 이거를 미국에 보내서 뭐 해야 된다. 왜냐면 스텔스 전투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마 허용을 안 할 거예요.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손도 못 대게 하고 이제 가겠죠. 아니, 뭐 최소한 뭐 괌 아니면 저 알래스카 그런 훈련 나갈 때 네. 뭐 미국 본토로 가서 또 개량을 하고 온다든지 전력 공백이 뭐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국내에서 하더라도 만약 한다 허용해도 네. 미국 기술진들이 와서 이제 밀폐된 뭐 그런 아주 그렇죠. 철저한 보안 유지가 되는 데서 맞습니다. 자기들 물건 가져와서 개량을 한다든지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손본다든지 좀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KF-21이 그러한 과정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2032년까지 120대가 완비되는데 네. 그러한 그 공백을 국산 전투기로 메꿔줘야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상당히 이게 중요한 전투기다. 네, 네. 이제 지금 현재는 블록 1인데 블록 2가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KF-11이 강조가 계속 되고 있죠. 반대로 이제 중국의 J-35는 네. 이게 과연 함재 전투기로 또 이게 항공모함에서 운영이 되니까 그 그렇죠. 테스트를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 해군의 플랫폼인 세 번째 항공모함이 아직 그 캐터펄트 사출기를 장착을 했는데 네. 이번에 여러 가지 그들의 홍보 화면을 보면은 진짜 미국식의 미 해군식의 딱 이게 하는 거를 안 보여줬어요. 이멀스라고 하죠. 네. 예. 그거 안 보여주고 그냥 뭐 좀 유사한 방법으로 홍보를 네네네. 예. 그래서 역시 걔들이 완성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합하면은 일단 자랑부터 하고 본 예, 그런 그냥 케이스죠. 홍콩을 이제 가는데 함상 위에 뭐 지금 시제기로 이제 크레인 그렇죠. 한국에서 크레인을 올려서 올려놓은 거 네네. 비행을 안 하는 예, 예. 그런 정도로 과시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역시 하긴 하겠는데 중국도 뭐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하긴 하겠는데 이게 2030년을 넘어가야 실전 배치가 되고 위협이 네네. 되고 지금은 일단 급하게 과시한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J-20
네. 그 단자형 네. 그걸 중심으로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해서 일설에 하면 400대까지 배치됐다고 하는데 일본 측에서 방위성에서 평가하는 거는 실전 부대 투입할 수 있는 거는 200여대. 200여 대.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 이제 뭐 그 매체에서 얘기하는 건 400대 배치했다 이렇게 또 과장되게 얘기하고. 중국이 발표하는 건 반을 깎고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일본 방위성은 이제 반을. 물론 이제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여과를 이제 일본 측의 얘기를 이제 듣고 해면 좋은데 네. 반대로 중국 측 것만 그냥 갖다 인용을 하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쉽죠. 뭐 우리 군 당국에서는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죠. 언론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중국의 그 발표를 액면 그대로 보도할 수 있지만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페이용 97 FH-97이라는 그 무인 전투기가 네. 뭐 AI 기반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첫 선을 보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간단히 말씀드려서 네. 대한민국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10월달에 아덱스 있죠. 네. 아덱스가 이제 실내 전시는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하고 분리를 네. 하죠. 그 에어쇼 시범 비행하는 거. 시범 비행만 3일 동안. 그렇죠. 그 성남 공항이죠. 비행장. 예, 예, 성남 기지죠. 거기서 하는데 일단 예정되어 있는 거는 대한민국도 어떤 이 무인 스텔스 개념, 뭐 CCA라는 이제 협업 전투기 개념. 네. 이거를 이제 본격 개발을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시를 하고 싶어서 네. 뭐 대한항공도 개발하고 있고 뭐 카이도 개발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네. 뭐 ADD가 다 이렇게 다 지휘 통제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10월 에어쇼 때 뭐 KF-21, 뭐 FA-51 이렇게 있으면은 네. 옆에 같이 비행을 하는 아, 비행체가 있어요. 이게 예. 우리 안승훈 대표께서 처음 공개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근데 예. 비행을 한다는 거는 예고를 네. 했는데. 네. 예, 근데 멈티 비행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얘가 실제 작전에서 자율 비행할 수 있는 그런 네. 거기까지 개발이 된 건 아니에요. 네. 그 두뇌가 지금 있어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단순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네. 옆에서도 지상에 뭐 단순 컨트롤은 되는 거죠. 컨트롤해서 이제 같이 날개하는 예, 그런 건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일단 예정은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간에 뭐 날씨가 안 좋다든지 뭐가 사정이 있으면은 비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그 이미 4월, 5월달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과신을 했죠. 업체들이 양쪽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면에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 중국이 예, 뭐 군사 프로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지상으로 이렇게 뭐 트레일에 싣고 지나간다든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예 비행을 이제 시켜보겠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페이용 972 무인 전투기는 아직까지 완성도는 뭐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이 군사 밀리터리 분야에서 그런 무인 전투기, 그 소위 옛날에 이제 25년 전에 UKV, 네. UCAV라고 해서 이미 미국에서 선도를 했어요. 네. 뭐 미국의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라마에서 보잉도 그렇고 로열 윙맨 말씀하시는 그 거죠? 전에. 그 전 단계. 네, 전 단계 이미 그 플랫폼부터 개발해야 되니까 예, 예, 예. 이미 2002년부터 상당히 과시를 했고 2004년, 5년 이렇게 아주 그 정점이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던. 네. 근데 그게 아직은 전투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 배치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정찰용. 아하. 그 중에 하나가 UKV에 들어가지 않지만 정찰용 그 비슷한 그 외형의 컨셉의 스텔스 정찰기가 이란에서 한번 떨어진 적 있고 해킹을 해버려갖고 예.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 우리 한반도에서 뭐 차기 전에 뭐 기사 쓰신 것처럼 뭐 차기 이제 정찰 세력은 무인 그 스텔스기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뭐 오산에서 뭐 유투기가 빠지면은.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지금 뭐 미 국방성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잠정적으로만 네. 실제 배치할지 아니면 일본 기지에서 뜰지 일본 그렇죠. 주일미군 기지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실용화하기까지는 상당히 뭐 아주 시간이 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2030년대를 바라보고 지금 예.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시하고. 아,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AI까지 이렇게 접목이 되려면은 네. 확실하게 우리 영화에서 뭐 스텔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하려면 2035년도 중국도 그러니까 AI 기반 무인 전투기라는 게 지금 이제 초 단계죠. 열심히 이제 어디서 훔쳐다가 아니면 자체 개발해서 그거를 복합해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들이 못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네네. 열심히 하고 있다. 과시라는 거죠. 우리도 하고 있으니까 만만하게 보지 마라. 네네. 똑같은 무기 체계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예. 해양 무기 체계로 또 하나 등장한 게 있는데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런 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그건 미국도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수상정 중심으로 하고 있다가 최근에 LIG 넥슨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또 무슨 뭐 또 불법이 있었다 이제 그런 뉴스도 하나 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별도 얘기인데. 예. 그래서 다 같이 개발을 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네네. 이제 후발주자식으로 이제 소문을 댄 건데. 네네.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이제 또 관심이 많고, 근데 일본은 이제 이 해양 감시를 항공 세력, 예. 무인 정찰기 중심으로 프로펠러. 그래서 나라마다 약간의 이제 먼저 그 무인 체계 중에서 손을 대는 게 육해공 분야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점을 두느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은 대만을 이제 먹기 위해서 수중, 수상, 그렇죠. 그다음에 공중 분야. 네네. 그러니까 지상에 또 무인 로봇 아니면 이렇게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뭐 여러 그런 장비가 아닌
그 중심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약간은 좀 차이점이 있죠.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는지. 네네네. 그러니까 투자가 어디다 더 집중되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뭐 수상이나 항공 분야, 특히 뭐 수중 수상 분야는 열심히 하는데 네. 아직 그걸 실전 무대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그것도 한 몇 년 더 걸려야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업체 중심으로 과시를 많이 해요. 네.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려고. 네. 근데 실전 무대 배치가 과연 언제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은 중국도 예. 본격 골고루 여러 가지 함대에 배치하고 하려면은 네네. 뭐 한 2028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지금 예. 너무 앞선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네. 개발하고 있는 걸 뭐 그냥 급하게 공개를 하는 게. 거의 완성된 듯이 이렇게 네. 그 발표하는 것도 네. 있죠. 이번 열병식에서 보니까 이제 로봇객도 나왔고 네. 중국도 다 합니다. 네. 나왔는데 그 무기들이 쫙 지나간 다음에 그 비둘기 8만 마리가 이제 공중으로 쫙 네. 날았던데 이게 평화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 체계 열병식에서 비둘기가 나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 이 비둘기들은 그 베이징 시민들한테 다 빌려온 거라서 다 제 집으로 이제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중국 사람들이 또 새 조류 쪽을 좋아하는 거 키우는 네, 게 있죠. 예, 아, 예. 우리하고 문화가 틀리죠. 예. 네, 이거 어쨌든 이번 베이징 열병식에서 우리 안 대표님이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를 뭘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중 발사 SLBM. 네, 아 이게 진짜 앞으로 위협이 되겠다. G랑 3, 예. JL3. 예. 기존에 이제 지상 발사식 뭐 ICBM 종류 이런 것들 뭐 극초음속 속도로 다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예. 수중 발사식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동안에 한 25년 동안에 이제 중국 해군이 그런 면에서 좀 취약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원자력 추진 기관 잠수함 SSN이나 PN 네. 이게 현대화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앞으로는 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대등하게 가려고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탄도탄 네. 이게 이제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갔구나. 네. 사거리가 네. 뭐 정밀도도 그렇고 진짜 위협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네. 수중 발사가 무서운 거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북한이 또 흉내를 이제 내지 네, 않을까. 네. 이게 여파가 있다. 예, 예. 네,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중국의 무기 체계를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듣고 보니까 중국이 무기 체계를 어느 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는지 이제 방향성이 좀 보이는데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동안에는 전술적인 그 대만을 들어가기 위한 무기들을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입안시켜서 개발이 끝났다 가고 있다면은 그다음에 전략 무기. 네. 전략 무기가 이제 러시아처럼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만 네. 서방 측이 못 덤벼든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핵무기 쪽으로 네, 그렇죠. 현대화된 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만을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 확실하게 진짜로. 예, 예. 그게 이제 벤치마킹 한 거죠. 러우 전쟁에서. 네. 중국도 이제 그대로.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전략 무기 중심으로 이제 보여주고. 그렇죠. 여기 들어올 근처에 올 생각하지 마. 예. 그 도련선 예, 예, 그거 밖으로 나가 오지 예. 마. 그런 의미로 이번에 좀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열병식을 우리 한미일 그 군사 당국이 좀 이렇게 주의 있게 좀 살펴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